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실제 낙찰된 사례를 가지고 경매 물건 검색에서 명도까지 한번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감정가가 99억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서 등기비만 3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당표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경매 물건 검색하기 먼저 보고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은 결국은 적어도 전입세대 열람,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등을 비교, 분석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인도, 명도라 그러죠. 이것도 보고 이 사건의 배당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집은 명도가 다 되고 난 뒤에 2층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보고 거실이죠. 사진을 한 장 제가 찍어서 올린 건데 이게 자동 커튼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닥에 내려가서 보면 이게 되게 2층 높이기 때문에 높습니다만은 위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이 창가를 가보면은 청담대교라든지 뭐 저기 잠실 운동장도 약간 보이고요. 롯데타워 보이고 구리 토평지구의 아파트도 높은 부분은 일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망이 끝내주고 그런 위치입니다. 물건 검색하는 거는 저는 태인 경매 정보 자료를 주로 보는데 종합 검색을 클릭하고 지역을 선택하죠. 서울, 강남구, 뭐 동까지도 볼 수 있고 만약에 50억 이상짜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50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면은 물건이 뜨죠. 근데 이 당시에 요거 보면은 검색 물건은 한 개밖에 없고 요 집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요걸 클릭하면은 밑에 자료가 나오는데 밑에는 더 붙어 있는데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른 겁니다. 여기서 저는 배당 요구 종기일 물론 대부분 경매 사이트 들어가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태인 정보도 이게 맞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2018년 7월 27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었습니다. 그걸 머리에 두고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 종기는 유효하게 했네요. 그 날짜 전에 했기 때문에 이 전세보증금은 50억짜리였었는데 여기에 1순위 건두당이 있고 2순위로 또 전세권 설정을 해놨어요. 이런 경우에 뭐 어차피 둘 다 쳐봐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근거로 해서 받아가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전입세대 직접 열람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 3일이고 이건 늦으니까 뭐 볼 필요가 없죠. 요게 12월 3일 요거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가 돼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가 다 진행되다가 임의경매는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채무자금 소유자가 진행을 안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결국은 99억짜리 감정가가 1,500여만 원 때문에 낙찰이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퇴임경매정보지는 보면은 경매정보 사건 오른쪽에 보면은 감정평가서 등기 집합해놨지만 이건 이제 아파트니까 집합 건물이니까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전입세대 열람, 매각물건 명세서, 현안조사서, 문건 접수, 뭐 송달내역 이런 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입세대 열람을 클릭해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날짜가 앞에 본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에 그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매각물건 명세서도 살펴보면 전세권자로서 이렇게 50억이 돼 있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정상적으로 해서 5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만 이건 후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할 때. 이건 현황조사서인데 여기도 보면은 전입자가 둘로 되어 있는데 둘이 부부예요. 근데 날짜가 다르니까 이명이라 해야 하는 것 뿐이고 이 내용에서도 권리 분석상은 하자가 없는 내용이죠. 이것도 연결해서 계속 나와 있는데 날짜 보면 똑같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2009년 4월 28일 45억 5천짜리였던 것이죠. 자, 체납
뭐 국세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서서 배당되는 걸 근거로 해서 했지만은 배당이 다 되기 때문에 말소되는 것이고, 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세권이나 세입자 이것도 뭐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말소. 그 뒤에 뭐 건조당권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것도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은 깨끗한 물건이니까 입찰만 신경 쓰면 되겠죠. 나중에 명도하고. 문건 접수 들어온 걸 살펴보는데, 이거는 2018년 10월 15일에 채권자가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매 사건 45억 5천짜리는 경매가 취소가 돼 있었고 취하가 돼 있었고, 강제 경매 1,500만 원짜리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넣으면은 매각이 거의 연기되는데, 이 사건은 연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그 다음 날까지도 지켜봤었어요, 아침에. 그리고 법원 가서 혹시 뭐 연기됐다고 게시판에 붙어 있으면은 그냥 돌아오더라도 끝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입찰자가 줄어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건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낙찰이 되었고, 16일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났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또 일주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넣은 겁니다. 이건 무작정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경매 사건은 말소가 되었고 강제 경매에서 쓰니까 그 강제 경매 사건의 채권자를 대상으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 가지고, 소가 이긴다 진다 이거는 나중 문제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일단 경매를 정지시켜 줍니다. 그랬다가 뭐 10월 26일부터 2019년 1월 8일 사이였습니다만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채권자가 경매 속행 신청을 넣은, 사실은 채무자가 경매 속행 신청 넣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 채무자가 어쨌든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경매 집행정지 신청을 넣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남은 나머지 날짜를 일주일 중에서 며칠 부정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넣고 나서 법원에서 잔금 납부하라는 뭐 통지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잔금 납부기일은 한참 남았는데도 일찍 납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 매각 대금을 완납했고 등기 촉탁 신청까지도 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도 요약돼 나오죠. 2018년 10월 16일 낙찰이 되었었고, 10월 23일에 허가 결정, 10월 25일에 아까 채무자가 청구 이의 소재기했다고 해서 경매를 정지시켰던 사건이었던 거죠. 1월 29일 날 납부했고 배당은 3월 22일 날, 2019년 3월 12일 날 끝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등기비만도 3억 1천여만 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세라든지 뭐 순수한 세액에 대한 거죠. 그리고 채권 할인하는 거, 와리깡해를 그러죠. 그게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것이고, 법무사비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3억 천이 넘는 소위 얘기하는 등기비가 들어간 사건입니다. 잔금을 내고 난 뒤에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했죠. 근데 그날 하지 않고 이틀 지나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7일 날 인용이 되었다. 부동산 인도 명령이 결정이 났다 이런 얘기죠. 결정문 송달일은 외국에 있는 케이스가 돼가지고 2019년 6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6월 5일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순서를 한번 더 보면은 송달이 안 되니까 3월 14일에
특별 송달 신청을 했어요. 특별 송달 신청은 집행관실에서 나가는 건데 집행관이 보통 3회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되면은 송달 불능됐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러면은 신청인 즉 매수인은 불능 보고서, 송달 불능 보고서를 첨부 자료로 해가지고 공시 신청, 공시 송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정이 나고 나서 언제까지 공시한다 이런 결정이거든요. 14일 이후에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세입자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에 그 집이 아니더라도 근데 만약에 국외에 거주하면은 2개월의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나서 받아들여지고 14일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요 피신청인 즉 임차인이 자필 사유서를 제출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외국에 있다는 거를 우편으로 보내면 외국에 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제출을 하고 나니까 법원에서는 다시 공시하기를 4월 5일자로 하게 됩니다. 뒤에 가면은. 그럼 4월 5일부터 하니까 6월 5일이 결정문 송달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이사에 대해서 6월 5일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보면은 3월 21일에 최종적으로 배문부재 공시송달 신청하니까 자필 사유도 제출했고 이 공시송달된 거는 6월 5일 0시 도달한 걸로 한다 돼 있거든요. 여기 제가 체크를 했는데 여기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5일 날 공시하기를 공시송달은 2019년 6월 5일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집이 워낙 커서 그런지 이사 견적서도 제가 그 받은 걸 받아봤는데 이 내용이 뭐 주르륵 있습니다. 2019년 5월 4일 날 견적 받았고 이틀 동안 이사하는 겁니다. 포장일은 2019년 5월 22일, 운반일 즉 퇴거일은 2019년 5월 23일 날. 이날 정확하게 나갔습니다만은 이날 오후 5시가 지나서 끝이 났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건 밑에 달린 건데 이 비용도 엄청나더라고요. 이사 비용이 1,000만 원, 옵션 비용이 40만원에서 1,040이죠. 요 120만 원은 들어가는 집 청소비로 120만 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1,160만 원 VAT 별도 이런 비용이 나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배당표를 또 보면은 배당할 금액은 83억 7,928만 7,591원. 여기에는 잔금 내고 나서 배당기일까지 이자, 매각 대금에 대한 이자도 붙죠. 그 대신에 집행 비용은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83억 6,800공 7만 7,536원. 요거는 보면은 전부 1순위잖아요. 동순위에서 이름만 뭐 앞서고 뒤서고 했을 뿐이지 1순위 우선 배당 여기 보면 100%씩 다 되고 또 여기도 보면 아직까지는 배당 순위가 1순위예요. 여기까지도 다 1순위. 여긴 전부 다 요 배당 저기 한 금액들이 배당 요구한 금액들이 다 배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아직 배당 순위 1순위인데 여기서 2, 3순위로 바뀌고 4, 5, 6순위 여기는 5순위 같은 동률이네요. 사건은 이렇게 해서 다 배당이 100%씩 다 되었습니다. 근데 요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달라지는 게 있죠. 5순위하고 6순위인데 6순위는 임차권자 본인이고 요거는 이 임차권에 대해서 압류한 추진권자. 추진권자는 100%다 받아갔고 여기 임차인은 7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50억에서 앞에 세무서에 압류된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이렇게 채권액이 요거란 얘기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체 남는 거는 19억 2,700이니까 약 7억 정도를 여기서 요 금액에서도 덜 받아갖고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50억 중에서 19억 2천만 원 가량을 받아간 케이스인데 경매로 인해서 손해간 거, 그러니까 전 소유자 채무자와 관련되는 손해는 7억이었었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 사건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자, 이 아파트에서 조망되는 한강 쪽의 조망인데 밑에 아파트들이 있죠. 이렇게 이 아파트가 워낙 41층이다 보니까 이거 10몇 층짜리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보이죠. 여기 뒤에가 토평 아파트 단지 같습니다. 요게 청담대교 아주 끝내주는 위치다 보니까 아주.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태인 경매 자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